키위랑 호주 가자. 오늘은 상류층을 뜻하는 영어 단어 posh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녹음에서는 영어 단어 posh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종국적으로는 왜 posh는 posh인가?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?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준비 과정으로 posh가 어떤 뜻인가? 이제 그것도 알아보려고 해요. 우선 posh의 제대로 된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. posh, posh. 그겁니다. 그래서 영한 사전을 보니까 값비싸고 우아한, 화려한, 상류층의, 상류층 특유의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렇게 그냥 몇 글자만 보는 게 좀 부족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posh를 좀 더 잘 설명한 글은 없는가? 그랬더니 가디안에 보니까 글이 하나 있어요. The Seven Rules of Being Posh. 그래서 이제 이 글이 posh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어떻게 하여 posh가 되는가? 어떤 종류의 poshness가 있는가?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 이제 posh라는 단어가 좀 가까워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posh가 되는가? 첫 번째 방법은 출생을 통하여 posh가 되는 거예요. posh한 집안에 태어나면 되죠.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뭐 삼촌이 혹은 우리 아버지가 공작이다. 공작, 백작 할 때 그런 공작. 무슨 귀족이고 뭐 땅이 있고 뭐 그런 거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posh가 되죠. 혹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poshness of wealth. 그 부유함으로 posh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posh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posh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posh들이 쓰는 영어 액센트.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. 뭐 퍼시안 액센트 누가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뭐 대표적으로 뭐 여왕이 하는 영어를 그걸 퍼시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쉬운 예지만 좀 더 잘 알려진 영어 발음으로 누가 퍼시한가 좀 찾아봤더니 휴 그란트, 영어 배우죠? 휴 그란트가 가장 퍼시한 좋은 예라는 거예요. 그래서 휴 그란트의 그 액센트를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퍼시한 액센트죠. 그런 액센트가 뭐 어려운 집안에 자라났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? 이 퍼시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이제 그런 영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기회에 휴 그란트가 말하는 거 좀 들어보도록 하죠. Difficult or dangerous or controversial. I remember the Venice Film Festival, the world premiere of the film. I'm sitting next to 이제 이런 게 퍼시 액센트라고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퍼시가 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퍼시가 될 수 있답니다. 우리 무슨 뭐 누구누구는 이튼 스쿨을 나와서 뭐 무슨 대학을 갔다 이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? 그런 방법으로 이제 퍼시가 되는 것이죠. 그 다음 방법은 excellent taste. 그러니까 뭐 음식이건 무슨 뭐 옷이건 뭐 그런 거 자동차건 뭐 그런 거를 고르는 퍼시한 테이스트를 갖고 있으면 그런 취향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퍼시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방법, 퍼시가 되는 마지막 방법은 superiority, assumed superiority.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. 그것이 퍼시한 그런 특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퍼시가 아닌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. 그 예로는 이런 게 아닐까 해요. 그 군대에 있는 PX에서 닭발을 사 먹었더니 맛있더라.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군대에서 다음 달 월급이 나올 때까지 그 닭발 사 먹을 돈이 없다. 이러면 이제 확실히 퍼시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퍼시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봤어요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. 퍼시는 왜 퍼시인가? 그거를 이제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. 그거를 알아보려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, 항해 혹은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배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. 그리고 그 사진 위에다가 글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. 뭐라고 적었느냐? Port and Starboard 이렇게 적었어요.
그래서 그 배를 보시면 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지금 웹페이지를 보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. 배의 정면이 12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노에 이렇게 양쪽으로 젓는 거 말고 이렇게 하나짜리 노를, 긴 노를, 하나짜리 노를 이렇게 배 뒤에서 흔들면서 저으면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 노가 한 5시 방향 정도의 노가 있는 그런 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. 이제 그런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. 그러니까 정면은 12시, 그 노가 있는 곳은 5시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작은 배니까 올린 이 사진은 좀 작은 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 배가 크다면 이 배를 정박시킬 때 그 노 때문에 오른쪽에, 그러니까 3시 방향에 있는 항구에는 정박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. 그 노 때문에. 그러니까 배를 정박시키려면은 그 정박은 9시 쪽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배 방향을 부를 때 왼쪽, 그 항구 쪽, 그쪽을 포트라고 부르고 오른쪽, 그러니까 그 노를 젓는 쪽, 그 고대 영어로 스테어보드라고 불렀답니다. 그래서 그걸 요즘 말로 스타보드라고 한대요. 그러니까 3시 쪽은 스타보드, 9시 쪽은 포트예요. 그러니까 오른쪽은 스타보드고 왼쪽은 포트인 겁니다.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왼쪽은 P, 오른쪽은 S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왼쪽은 P, 오른쪽은 S, 9시는 P, 3시는 S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새로 배운 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할 거예요. 항해를 우리가 결국 이제 그 퍼시라는 단어를 알아보러 갈 거지만 우리가 아는 동네에서 우선 항해를 하도록 하죠. 그 배는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 하면 부산에서 출발할 겁니다.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제주도로 갈 거예요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그런 배가 많이 있군요. 부산과 제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배. 그리고 또 뭐 제가 부산에 익숙하진 않지만 지도를 보아서 알게 된 건데 부산에서 뭐 한 5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대마도가 있네요, 보니까.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한 배의 P 쪽에 타고 있으면, 그러니까 왼쪽에 타고 있으면 그 대마도를 보면서 제주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반면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돌아올 때는 어느 쪽에 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? 3시 쪽, S 쪽에 타고 있어야 또 그 대마도를 볼 수가 있겠죠. 부산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마도를 보는 건 사실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 P와 S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한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니까 정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때 배의 P 쪽에 있으면 대마도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돌아올 때는 배의 S 쪽에 있으면 대마도를 볼 수 있어요. 대마도를 본다는 것은 그 배의 동쪽에 늘 있다는 것이죠.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때는 배의 왼쪽에, 반대로 부산으로 돌아올 때는 배의 오른쪽에 있어야 계속 동쪽에 있는 것이고 계속 동쪽에 있어야 대마도를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퍼시를 이해하는데 한 85% 다가간 겁니다. 이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과 제주를 오가지만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와 어디를 오가느냐? 영국과 인도를 오가요. 규모가 조금 더 커지죠? 부산, 제주보다는 거리가 좀 더 머니까. 영국에서 인도를 갈 때 가장 과거에는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밑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서 배가 쭉 간 다음에 제일 아프리카 끝에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이제 인도양을 지나서 인도로 가고 이제 집에 올 때는 반대로 인도에서 출발하여 아프리카 밑을 돌아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와야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. 이 항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의 서쪽에 거기서 적도를 지날 때 그 동네에서 서쪽에 배 타고 있으면 우리 호주에서도 느낍니다. 여름에 저녁이 되면 덥잖아요. 4시, 5시, 6시, 7시 이때 해가 계속 비치면 집에 그쪽이 더워서 우리가 반대쪽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? 그 해를 피해서 그쪽으로 도망 혹은 대피를 가죠. 이 배를 타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. 영국에서 인도를 갈 때, 즉 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
자기네가 그 배의 동쪽에 있고 싶어하고, 왜냐하면 서쪽에 있는 해를 피하기 위하여. 그러니까 여기서 그쪽은 P 쪽이죠. 갈 때는 P 쪽. 그리고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번에는 배가 북쪽으로 가죠. 그때도 자기네가 오른쪽에, 그러니까 동쪽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쪽은 이번에는 S 쪽이죠. 스타보드 쪽, 세시 쪽. 그래서 그걸 다시 요약하면 갈 때는 P 쪽에 타고 싶고 올 때는 S 쪽에 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갈 때는 P, 올 때는 S, 이거를 제대로 된 영어로 하면 port out, 갈 때는 포트 쪽이죠. port out.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home, home 할 때는 스타보드죠. starboard home. 그래서 port out, starboard home. 그 앞에 있는 글자만 생각해 보세요. port out, starboard home. 그러면 P-O-S-H가 되죠. 이 P-O-S-H를 한 단어처럼 쓰면 퍼시가 된다는 거예요. 이런 표를 살려면, 그러니까 인도에 갈 때 이런 쪽에 있는 종류의 표를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, 그런 사람들이 퍼시한 사람들인 것이죠. 그래서 영어 단어 퍼시는 이거 port out, starboard home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, 그 주장에 따르면,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배의 표에 아예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. POSH라고. 어느 쪽에 있는 그 방을 쓰시라고. 그렇게 과거에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과거에 그렇게 된 표를, 오래된 배표를 증거로서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가설은 뭐 제가 보기엔 틀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것이 영어권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가설이기 때문에 만일 뭐 그들이 틀린다면 우리도 함께 틀려야, 우리도 같이 틀려야 이 영어권 세계의 멤버가 된다고 생각해요.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은 인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아요.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갈 때는 스타보드에 타야 되고 올 때는 포트에 타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스타보드 아웃, 포트 홈이란 말이죠. 인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무시한 이론입니다. 하지만 또 포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 포시 하면서 인도에서 카레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포시 하려면 런던에 살거나 뭐 런던 근처에 살아야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포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단어는 왜 생겼는지, 어떻게 하여 그런 단어가 생겼는지 그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. 오늘은 퍼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